고려시대의 불교회화는 화려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회화는 고려 불화라고 지칭되며 오늘날 남아있는 작품은 대부분 고려 후기인 13에서 14세기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삼국시대의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가 번성해서 이에 기반한 인쇄술, 건축, 공예, 미술 등이 발전했습니다.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그리고 부섭사 무량수전 등 다양한 불교 문화재들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화 또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고려 불화는 고려시대의 일반 회화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현재 당시의 예술적 성취와 경향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미술사의 거장 안휘준 선생님은 고려 불화에 대해 호화롭고 정교하여 귀족적인 아취가 넘쳐 청자와 더불어 이 시대 미술의 경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화가 제작되던 당시에 이미 중국 원나라에도 예술적 가치가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 불화가 현재 대부분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 불화는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160여 점이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대다수인 130여 점이 일본에 있고 20여 점은 미국과 유럽에 있으며 한국에는 10여 점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본 외의 지역, 그러니까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소장 작품은 모두 19에서 20세기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장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모두 일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불화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전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우선 고려 말 자주 침입했던 왜구의 약탈 혹은 임진왜란 시기의 문화재 유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고려 불화 또는 조선 불화인 불열반도를 보관한 상자 뚜껑과 두루마리의 신목에는 그 그림이 임진왜란 시기 일본의 지방 번주인 마스라 시게노부가 조선에서 가져와 사이쿄지에 기증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외구의 활동이 안정된 이후에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화 교류의 산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 귀족들은 한국의 불경과 범종 등 수준 높은 불교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범종은 일본 각지에 50여 점이 남아있고 고려의 대장경도 상당수 전래되어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팔만대장경은 당시에도 유명해서 일본의 지방 세력이 조선 조정에 수십 차례 고려 팔만대장경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요청으로 큰 종, 고려 승려 나홍의 초상화, 불화, 서첩 등을 하사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고려 말 조선 전기에는 일본과의 불교 문화 교류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숭유역불의 정치를 펴면서 불교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고 조선에서는 사찰에서 보관되어 온 불교의 문화재를 일본의 사절에게 주기 위해 그것을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찰들이 폐사되었고 유생들에 의해 불상과 경전이 훼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폐사된 사찰의 목재와 기와는 관사나 향교 등의 자재로 사용됐고 폐사의 범종은 녹여져 화폐, 무기, 금은 세공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외침과 전란이 더해져 한반도에서 16세기 이전의 불화를 찾기란 몹시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불화 역시 대부분 현재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넘어간 고려와 조선 전기의 불화들은 다행히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한국 미술의 가장 화려하고 섬세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화와 조선 초의 불화는 일본 불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불화들은 일본에서 동일한 형태로 모사되거나 목판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13, 14세기 일본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불교 미술도 활발히 수입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부의 항구 도시 영파에서 제작된 불화들을 많이 수입했고 그곳의 불화 전문 화가들과 작품에 대한 기록과 유물은
때때로 오직 일본에서만 전해지고 중국에서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그림과 고급 물품을 수입하고 다다미방 실내 장식으로 활용하며 그림을 감상하는 취미가 생겨났습니다. 15, 16세기에는 일본의 상류층과 사원에서 보관하던 그림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그림과 화가를 분류하고 정리한 책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중국의 화가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그들을 그림의 품격에 따라 상중하의 품등으로 나누어 시대별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의 출신지 등의 정보와 잘 그리는 그림 주제를 함께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오도현은 관세음보살 그림, 장사공은 아미타불 그림, 육신충은 시황도 그림 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작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림의 주제를 토대로 임의로 중국 불화 화가의 이름을 그림 보관 상자나 감정서에 붙이기도 했는데 때로는 그림의 낙관이 있는데도 전혀 다른 중국 화가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작가 미상의 고려 불화를 중국 불화로 오인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인은 실증적인 연구가 시작된 근대에 이르러서 해결됩니다. 이렇게 일본에 소장된 수많은 고려 불화가 한반도로부터 전래된 후 국적이 잊혀져 대부분 중국의 불화로 오인되고 있었습니다. 1967년 미술사학자 구마가이 노부오가 연구 논문 조선 불화징에서 중국 불화로 인식되어 온 작품들 중 상당수가 고려 불화일 가능성을 제기해서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8년 일본 나라 야마토 분카관에서 고려 불화 특별전을 개최하면서부터 고려 불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고려 불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게 된 고려 불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고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그리고 중국 불화와 일본 불화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책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 불화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